대학생들의 원룸 피해가 일파만파입니다. 집주인은 자금난에 빠졌으면서도 대학생들과 계속 계약을 맺어 사실상 사기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 인근의 불법 어업 행위가 기승입니다. 방치된 어망과 어구에 선박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보급되면서 전북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부품업체와 연관 효과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생 100여 명이 원룸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룸 수십 채를 갖고 있던 주인은 지난해부터 자금난에 빠졌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으면서도 사정을 모르는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원광대 주변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 100여 명은 자취방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40억 정도의 피해 금액이 나오는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을 보니까 한 200여 명이 넘어요. 사기 혐의로 입건된 집주인 43살 A씨는 지난해부터 세입자들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은행 대출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결했다면서 들어가면 해결하겠다 하다고 나중에는 형이 있는데 형한테 이자를 내게 하겠다 어쨌다 하면서. 그런데도 집주인은 올해도 벌써 20건이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과는 전혀 많이 다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설명을 듣고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정을 알리 없는 대학생들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취재진은 지난 2월 익산의 한 부동산에서 녹음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는데 당시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하던 집주인 A씨가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는 또 따로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지금 LH 학생이 2명 살고 있는데 건물이 한 6억 7천 정도 되니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계약은 익산 시내 또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전세도 싸게 들어갔는데 경매 절차에 넘겨져서 이제 거의 절반밖에 못 받았거든요. 경찰은 조만간 집주인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지만 사실 확인이 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요즘 서해 바다에서는 주꾸미잡이가 한창인데요. 어민들이 불법으로 바다에 설치한 어구와 어망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항 앞바다입니다. 바다 위 곳곳에 어구와 어망 설치를 표시한 부표들이 보입니다. 어구와 어망들은 조류에 밀려 이곳저곳으로 흘러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로나 양식을 할 수 없는 구역인데도 불법 어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군산항 항로 20km와 선박 임시 정박지에서는 선박 운항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 어로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항하기 전에 닷을 올리면은 그 닷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지난달 초에는 어선에서 내린 어망에 상선에 스크루가 감기면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군산항 항로에서는 해마다 수십 톤의 어망과 어구가 철거되거나 수거되고 있습니다. 해무가 짙은 날이나 야간에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항로 내 안전 수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항로 확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로 행위를 한다거나 어망이 깔려 있으면 이게 안전에 위험이 돼요. 이렇게 통항하는 선박들이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로를 추가로 이제 설정하게 됐어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에는 선박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조업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어민들이 해양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계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사서를 유포한 A 교수 등 전현직 교수 2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경찰은 5달 넘은 수사에도 교수 2명 외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다른 교수 3명은 물론 논란의 핵심인 김모 경감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에 전기차 투자가 잇따르면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전기차 관련 투자는 분명 희망적이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견 중소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를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밝힌 중소 중견업체는 모두 5곳입니다. 이들의 연 최대 생산량은 25만 대를 넘어 GM 군산 공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의 생산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자동차 업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길게는 100년 이상 축적된 엔진 기술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엔진 대신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 기술력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이로써 3만 개 안팎 끼던 자동차 부품도 절반 정도로 줄어 공정 역시 단순화됐습니다. 동력원으로서의 모터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터와 배터리는 기술 개발로 성능이 향상되고 정부 보조의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까지 낮아져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대 정도의 전기차 규모가 나오고 내후년에는 또 2배인 800만 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이 본격 등장하는 한 해가 이제 올해 후반부터가 아닐까 이런.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40여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나서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기차가 조만간 도내에서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관련 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부품과 크게 다른 전기차 부품을 조달할 업체가 부족해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 전기자동차 부품업체. 내연기관 차량 공조기 생산업체로 출발해 최근에는 전기차용 냉난방 장치와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등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내연기관 공조 장치보다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냉난방 장치 수요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군산에서 전기차 양산 체제가 갖춰지면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완성차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역 경제나 또 저희 부품사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내에 이런 전기차 부품업체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도내에는 300여 부품업체가 가동 중인데 내연기관 엔진이나 동력장치, 연료계통, 배기계통 부품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배터리나 충전장치, 전기 냉난방 등 전기차의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조기 양산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의 가짓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일부 중견기업이 부품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 도내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한방직의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자광이 최근 전주시에 새 제안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요지인데 전주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제안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층 타워와 아파트를 짓겠다며 대한방직터를 사들인 부동산 개발회사 자광.
지난해 말 개발을 위해 기존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줄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절차도 절차지만 공공성 없는 개발 허가를 내줬다. 특혜 논란만 낳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자광은 전주시에 새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전체의 50%를 녹지로 만들고 기부 체납 비율도 53%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000억 원 상당의 공공시설을 만들고 컨벤션 시설을 전주시에 기부함으로써 공공성도 더욱 높이고 이러한 공공시설을 통해서 지역 내의 일자리라든가. 하지만 전주시 반응은 냉랭합니다. 타워와 함께 들어설 대형 쇼핑몰로 골목 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 아파트 3,000세대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측조차 어려운데 설득력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기부 체납 범위에 주차장이나 사유지까지 포함시켜 마치 인심 쓰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불만입니다. 지금 쇼핑몰 들어오고 3,000세대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교통이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다는 얘기고. 연내 착공을 원하는 자광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갈리면서 개발 논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친일 조각가가 만든 정읍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정읍지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전봉준 동상과 배경 부조물이 친일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소속이었던 김경승 조각가 작품이라며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동상의 전봉준 장군이 맨 상투 모습이어서 장군의 풍모가 아닌 죄수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물차를 기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과 로컬푸드 협동조합, 경제통상진흥원에 냉동 탑차 등 화물차 5대를 기증했습니다. 공단은 연금을 지급하는 카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완산수영장이 오는 11일부터 휴장합니다. 완산수영장은 시설 보수공사와 전국학생 장애인체전, 소년체전을 치르게 돼 다음 달 30일 일반에 다시 개장합니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사흘간 한옥마을에서 특례시 관련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외부 방문객 7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8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고민이라는 기업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 허용을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농협이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농협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서도록 도내 농촌마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KT 상용직 노사 갈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25개 시민단체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KT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사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호남발 정계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을 공식화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평화당은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교섭단체 복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선에 대비한 정계 개편 논의가 호남에서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산불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지역에 도내에서도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당한 강원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2천만 원의 성금을 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도 보낼 계획입니다.
전주시도 산불 피해가 심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모포와 베개 400개 등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우려가 높다며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도내 1,200여 명의 소방인력 증원과 장비 확충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데 자치단체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부담 해소 방안도 촉구했습니다.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6개, 시군 4,200억 원으로 전국 발행액 2조 원의 20%를 차지할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등 지역 발전 효과가 높아 추가로 도내 5개 시군에서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교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원들이 유튜브 등에 강의를 올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